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의해서 CLD 샘플 시험 중에 하나인 보일러 컨트롤러 관련된 세 번째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는 보일러 컨트롤러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운영 구조인 표준 상태 머신에 대해서 먼저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바로 이전 강좌에서는 표준 상태 머신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서브 VI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표준 상태 머신의 각각의 상태에서의 코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실제 동작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드 양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실습을 통해서 코드를 코딩하는 작업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관련된 코드와 관련돼서 추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텐데, 관련된 코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이 왼쪽 상단의 코드 같은 경우는 메인 VI에 해당하는 표준 상태 머신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표준 상태 머신 같은 경우는 while 루프에 shift 레지스터를 운영하고요. 그래서 초기화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최초 수행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상수값으로 인가해주고,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 상태 값을 구해서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상태 처리가 운영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코드를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관련된 코드 내용 중에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태는 초기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 같은 경우는 커넥터 펜의 연결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4개, 출력으로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관련된 색상 같은 경우는 참조 번호를 입력받을 때 표현되는 색상으로서 메인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를 서브 VI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는 메인 VI의 참조 번호를 서브 VI에서 입력받아서 핸들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인 VI의 컨트롤러 또는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보일러 컨트롤, 그 다음에 보일러 시뮬레이션 컨트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정지라고 하는 3개의 입력 컨트롤 값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입력받게 하였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하나는 대기 시간 값,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러스터 형태로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로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운영을 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VI 내용을 보시면은 제목에서와 같이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컨트롤러와 시뮬레이션 컨트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정지와 관련돼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벤트 로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상태 값을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이벤트 로그가 출력이 나오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관련된 코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글로벌 변수들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시간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간 값도 0으로 초기화하고, 불컷 센서 값이라고 하는 것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각각의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불리형 컨트롤 값들을 전부 거짓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대기 시간 값도 0으로 설정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시작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sm 언더바 시작.vi라고 하는 거는 커넥터 폰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로그인을 입력받고 출력으로 로그아웃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일러 컨트롤러와 보일러 시뮬레이션 컨트롤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보일러 컨트롤러부터는 보일러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 값을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일러 시뮬레이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내부 잠금 실행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자, 복합연산의 AND 조건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인 경우에는 잠금 리셋 물음표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형태의 불리언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이벤트 로그 메시지가 잠금 리셋이라고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로그가 출력으로 나오고 입력 로그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시킨 다음에 출력으로 로그를 내보내 주도록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관련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자, 출력 값은 빈 문자열 상수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운영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잠금 리셋이라고 하는 서브 VI가 있습니다. 잠금 리셋 같은 경우는 커넥터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 값 중에서 가동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데요. 참인 경우에는 이제 가동 시작 물음표 값이 참값이 되고 그 다음에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tCount 값을 사용을 해서 글로벌 변수의 시작 시간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벤트 로그는 점화 전 논의 환기 상태에 해당하는 이벤트 로그를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입력 문자 로그하고 자 연결시켜서 출력을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은 다음과 같이 1차 통풍팬은 거짓으로 설정하고 상태 값은 준비 완료, 강제 통풍팬, 연료 밸브, 파일럿, 천연가스 밸브는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하고 시간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동작을 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점화 전 논의 환기라고 하는 VI가 있는데요. 입력으로 로그인을 입력받아서 출력으로 로그아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때는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사용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tCount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오고 앞서 자, 시작 시간 값을 구한 거를 이제 업데이트한 값을 두 개 차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이제 나누기 1000을 합니다. 이 나누기 1000을 하는 거는 미리세크 단위의 값을 초 단위로 변경해 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 폭은 3자리까지 표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과 시간이 10초가 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초가 넘을 경우에는 자, 여기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점화 상태에 해당하는 이벤트 로그가 출력이 되겠고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점화 전 논의 환기 이벤트에 해당하는 로그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 같은 경우는 1차 통풍팬은 참이 되겠고 상태 값은 점화 전 논의 환기가 되겠고 나머지 자,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거짓, 시간은 이 경과 시간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점화 상태가 되겠는데요. 커넥터 팬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다림 인이라고 하는 값을 자, 입력받고 그 다음에 파일럿 값, 그 다음에 로그인, 보일러 컨트롤러 이 네 가지 값을 입력받아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보일러 컨트롤 값으로부터는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체크해서 이 값이 파일럿 점검 물음표 값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고 참 케이스가 만약에 이 값이 참이면 파일럿 점검이라고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이벤트 로그가 출력이 돼서 자, 로그아웃으로 나가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 문자 상수가 나가겠고요. 그리고 기다림 인 같은 경우는
값의 증가함수를 사용해서 2를 더한 다음에 이 값이 10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해서 기다림 아웃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증가한 값을 이 기다림 아웃으로 내보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10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를 해서 이게 만약에 참이면은 파일럿 입력값이 반전이 돼서 출력으로 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일럿 값이 입력으로 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코드가 되겠냐면, 이제 그 파일럿 점검 상태에서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을 계속 이렇게 점등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을 참 거짓으로 1초 단위로 점등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태 값은 점화 전 논의 환기 완료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럿 점검 상태에 해당하는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일러 시뮬레이션 컨트롤 값 중에서 불꽃 센서 값을 읽어와서 이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값 같은 경우는 시작 및 실행 1단계 물음표 값에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불꽃 센서 값 같은 경우도 자 글로벌 변수의 불꽃 센서 값에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파일럿 켜짐이라고 하는 값이 상태 값에 업데이트가 되고, 파일럿과 천연가스 밸브 값은 참으로 설정을 하도록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에서 제시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시작 및 실행 1단계 같은 경우는 자 입력으로 인가받은 자 보일러 컨트롤 값 중에서 이제 연료 컨트롤 밸브 위치라고 하는 값을 체크를 해서 이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보일러 시뮬레이션 컨트롤 값 중에서 내부 잠금 실행, 그 다음에 강제 통풍팬, 이 세 가지 값이 모두 참인 경우에는 자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이벤트 로그는 시작 및 실행 2단계에 해당하는 로그가 출력이 나오고, 또 그때의 값이 시작 및 실행 2단계 물음표 불령 값에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 같은 경우는 강제 통풍팬 값이 참인 경우에는 강제 통풍팬 ON이라고 하는 값이 상태에 업데이트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럿 점검 완료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럿과 천연가스 밸브 값은 다 참 상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시작 및 실행 2단계 같은 경우도 보일러 컨트롤러 값 중에서 연료 컨트롤 밸브 위치 값과 종료 값을 확인을 해서 이 값이 자 10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이 연료 밸브 값을 자 참으로 설정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료인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참 케이스가 수행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오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컨트롤 밸브 위치 값이 10에서 75 사이를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75보다 큰 경우, 그 경우 또는 내부 잠금 실행 값이 거짓이면은 이게 참이 이제 반전이 돼서 참이 되겠죠. 거짓이거나 또 강제 통풍팬이 거짓인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이 종료 및 환기 상태 값이 참이 되겠고, 그때는 시작 시간은 다시 tCount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 문자의 상수와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렇고요. 그리고 종료 및 환기 상태 같은 경우는 플래시 시퀀스 구조 코드가 먼저 수행이 돼서 tCount 값에 시작 시간 값을 뺀 값을 다시 1000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초 단위로 바꾸겠죠. 그리고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현재 날짜 시간과 날짜와 시간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 문자의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쉼표로 해서 그 다음에 종료 환기 완료라고 하는 구분 문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쉼표를 한 다음에 경과 시간값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줄을 바꿔주는 코드를 수행을 해서 이벤트 로그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 같은 경우는 요 경과 시간을 초로 변환한 값을 이 시간초라고 하는 부분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보다 이 경과 시간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 값이 여기 보면은 거짓인 케이스에는 논의 환기가 되겠고, 참 케이스를 제가 캡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짓인 케이스에는 이제 종료에 해당하는 이벤트 로그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기다림 함수 250ms를 인가해서 동작한 다음에, 자, 이 뒤에서는 실제 이제 이벤트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코드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코드의 위치를 보면은 요 보일러 컨트롤러.vi가 이제 메인 vi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탐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자, 컨트롤 폴더, 서브 vi 폴더가 있고요. 서브 vi 폴더에는 다음과 같이 FSM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이게 Finite State Machine의 약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상태에 대한 코드들이 하나의 서브 vi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종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종료에서는 별도의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의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브 vi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인 vi를 실행을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종료 및 환기 한번 서브 vi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자, 아까 캡처를 안 해놨고요. 그래서 보면은 경과 시간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보일러 상태 인디케이터 값은, 자, 상태 값은 잠금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통풍팬은 거짓으로 설정하겠다 의미가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 환기와 1차 통풍팬이 참값을 표현하도록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일러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뒀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이제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시작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초기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벤트 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기 잠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제 코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벤트 문자열을 자, 보일러 초기화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시작 상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 내부 잠금 실행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닫힘 스위치로 놓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부 잠금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서 닫힘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보일러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일러 리셋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로그가 자,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일러 준비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그냥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일러 준비 완료라고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가동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동 시작을 클릭을 하면은 점화전 논의 환기 상태가 되고 계속 1초마다 쭉 이렇게 이벤트 로그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10초가 되면은 자, 이렇게 환기 완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파일럿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파일럿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럿 점검 단계에서는 불꽃 센서 값이 자, 여기 보면은 30%보다 클 때까지 자, 보일러 준비 자,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그걸 보면은 이 값을 자, 키우면은 자, 이렇게 바뀌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강제 통풍팬 스위치를 ON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겠고, 다음으로는
이 연료 컨트롤 밸브의 노브를 움직여서 자 0에서 14% 사이일 때는 가동을 안하고 10%보다 높을 때만 가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종료 및 환기 상태로 가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이제 종료 및 환기 상태로 가겠는데요. 자 보면은 우선 보일러 종료 스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종료 및 환기 상태로 갈 거고요. 그리고 10%보다 낮거나 75%보다 큰 경우 자 이때도 갑니다. 자 논의 환기 상태로 가면서 이제 보일러 상태는 종료 및 환기가 되겠죠. 카운트 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요. 그리고 그때 이벤트 로그가 자동으로 보일러 log.txt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보시게 되면은 보일러 log.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로그 히스토리가 쭉 남아있죠. 보일러 가동 중일 때 로그 쭉 나와있다가 자 초기화하고 자 이거는 자 이전에 로그가 계속 쌓여서 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맨 윗부분이 가장 최신 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CLD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 관련돼서 이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요구하는 조건하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본인이 한번 직접 수정을 해서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코딩을 해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CLD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 내용이 이제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CLD 시험을 볼 때 문서화 작업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드 내용 중에 만약에 내가 상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목적, 이 상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라벨을 통해서 정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상에서 주석 처리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